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소리 김봉현 편집국장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죠. 2월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창간 18주년 특별기획 정책토론회 2022 대선과 제주, 대선 제주공약 여야 도당위원장이 묻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선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오늘까지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가 예측 불허의 엎치락뒤치락을 이어가는 보기 드문 초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동층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모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두 후보 모두 제주에서 대선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여야 도당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도당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허양진 도당위원장을 모시고 각종 네거티브 관련 내용은 배제한 채 오롯이 여야의 제주 대선 공약만을 놓고 집중적 토론을 벌여볼까 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신 두 분 차례로 소개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시죠. 민주당 송재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재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국민의힘 허양진 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허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한때 대학에 함께 몸을 담으셨던 시절이 있을 만큼 두 분은 평소 매우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제주 공약을 토론하는 자리이니만큼 평소의 사적 친소 관계를 넘어선 냉철한 토론을 벌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근 제주 방문해서 잇따라 제주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서로 각 당의 주요 제주 공약을 소개해 주십시오. 발언은 2분 30초씩 요지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이후 토론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순서로 하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해주시죠. 도민 여러분, 이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기도 하지만 대선을 통해서 지역의 주요한 정책들이 국정과제화된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주도처럼 도세가 작은 지역은 정부의 입법과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러하지요. 저희 민주당의 제주 공약은 크게 네 가지로 논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민의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챙길 것이냐. 경제적 기본권을 통해서 최저생계비,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요. 그것에 더해서 바이오 헬스나 재생 환경산업 등을 활성화해서 또 관광의 새로운 워케이션의 개념, 관광의 워케이션 성지 개념을 도입해서 고도화함으로써 농수축산업을 비롯해서 모든 산업에서 미래의 일자리,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도민의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폐수, 쓰레기 이런 부분들 말끔히 시원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민의 건강권입니다. 아파서 서울에 가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제주도의 우리 제주대학병원이나 한라병원 등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하고 감염병에 대해서도 다시는 팬데믹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감염병 전문병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특별자치를 대폭 수정해서 제주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제주도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2월 5일 윤석열 후보께서 제주를 방문하고 제주 현안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국정과제로 삼아야 될 공약 8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개 공약을 더 저희들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체육부 산하에 정부 기관인 관광청을 신설, 제주에 배치해서 천내의 관광을 활용한 고부와 가치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서 항공 수요를 분산하고 추가 수요를 확보하며 항공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형 신항만 건설로 제주 신항, 강정, 서귀포항 등에 대한 특허 항만을 조성하고 배후단지 조성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4.3 특별법을 개정하여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주형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확대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폐수, 쓰레기 문제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쓰레기 걱정 없는 지속 가능한 맑은 제주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 체계의 심각성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덟 번째는 제주의 고유한 자연문화유산 가치를 보존하고 극대화해서 풍요로운 예술의 섬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만은 제주 바짝물 등 농산물 해상 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 약속이고요. 둘째는 국가대표 제2훈련원, 다시 말해서 선수촌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해양, 농업, 축산, 마이스터 대학을 설립 지원한다는 공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9대 제주 공약, 국민의힘의 8대 제주 공약 각각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여야의 제주 대선 공약 중 몇 가지는 총론에서 정책 방향이 비슷해 보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 또 신항만 건설, 상급 종합병원 지정, 또 폐기물 제로나 탄소 중립 또는 쓰레기 걱정 없는 섬 등 이런 것들은 좀 양당의 시각차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각 3분씩 이런 공통의 의제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해주죠. 이번에는 국민의힘, 민주당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4.3의 완전 해결이라든지 신항만 건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지정, 쓰레기 문제 등은 이제 제주에 아주 고착화된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현안 사항들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정책 방향이 비슷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된 1억 3,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법 특례 방향이라든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유양시설 그리고 유족복지센터 지원, 트라우마 치유 사업 등 복지 증진 지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 치유, 제주 공동체 회복,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다소 정책 방향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 신항만 건설 또한 기본 계획이 2019년 크루즈 항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크루즈 관광에 대한 미래지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류와 환적이 함께하는 항만으로 기본 계획을 이제 변경해서 도내 1차 산업의 물류 등 애로점을 개선하자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 분야라든지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약이 정리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목은 거의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각 당의 공약 간에 약간씩 차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강론에서의 차이점은 제가 이후에 따로 질문을 드릴 것이니 그때 좀 더 보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3분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공통점은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9대 공약, 국민의힘당의 8대 공약 하면은 17개, 이거를 또 공통으로 논아 보면은 다 해서 한 12개 정도 되는데요. 이 12개 정도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될 중점 과제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폭넓게 수용해서 국정과제화하는 데 애쓰겠고요. 다만 공통 공약 사항이라도 조금 더 나가보면 저희들은 쓰레기 오폐수 없는 제로섬 제주, 그다음에 그것에 더 나아가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분들에게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한 부담금을 지우자는 그 제도가 저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자원혁신센터라고 해서 소위 재생,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하는 클러스터를 저희들 조성하는 공약이 있고 사실 이 클러스터는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항공우주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요. 이미 구좌에 과기부의 위성지원센터가 지금 설치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통합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항공우주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나가면 그런 기관과 소위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서귀포 시민들의 사법 소위 민원의 이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주법원의 서귀포 지원도 저희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 그동안 걱정해온 특별행정기관 제주도에 줬더니 하는 게 뭐 있느냐. 정부 예산도 잘 안 되고 제주 신항만 해도 고시된 지 15년 동안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저희들 처리하고자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청 기관들을 모아놓아서 서울로 하여금 중앙으로 하여금 확실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제주특별행정지원청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설치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 이번엔 제주 신항만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항만 사업은 국가고시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의제에 비해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부와 제주도의 입장차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제2공항 등 제주 사회 내 다른 갈등 현안에 가려서 해양 생태계 파괴나 난개발 논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 예산 마련 방법과 향후 본격화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논란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번에는 2분 30초씩 민주당, 국민의힘 순서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 제주도 내에 제주 신항뿐만이 아니고 국가항들이 다 문제입니다. 성산항, 한림항, 애월항, 서귀포항, 추자항 다 엄청나게 붐비죠. 그래서 항만 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또 길게는 15년 동안 항만 확충에 대한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시, 이른바 계획만 발표하고 해수부가 예산을 안 넣은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요. 종전에는 해수부가 직접 개발했는데 특별자치 이후에 해수부가 예산을 제주계정에 넣어줍니다. 그럼 제주도가 개발하게 되는데 제주계정에 지금까지 해수부가 잘 안 넣은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넣도록 하자는 겁니다. 계획만 발표해서 10년 동안 개발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제주도의 모든 국가항에 대해서 고시 계획된 대로 분명하게 예산을 넣고 추진하자는 거고요. 이와는 별도로 이 항만 개발이 정말 제주도에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 예를 들면 환경적 가치와 충돌하지 말아야 되고 기왕이면 하는 김에 해양 플랫폼 같은 기능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저희들 이재명 정부가 되면 보완, 확충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국민의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법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와 제주자치도의 입장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주 신항만이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다 반영돼 있고 국비와 민자로 2조 한 8,7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지금 그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씩 국비가 절반이고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비 투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에 본격화될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은 그 해양 생태계 파괴라든지 난개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 그 예정지구 부근에 해양 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2040년까지 현재 크루즈 모항을 그리고 크루즈 선석을 아주 대형 선석 4석 그리고 여객 선석 9개를 건설한다는 신항만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정해서 다시 말해서 설계를 바꾸고 컨테이너 부두를 이제 건설함으로써 물류와 환적이 함께하는 복합 신항망, 다시 말해서 관광 내적, 물류, 여객 등 이러한 그 다방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하는 보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해양산업공사 가치입니다마는 지방 공기업을 설립해서 항만 건설에 참여케 하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그 공사가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거는
또한 고용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뭐 행정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학계, 어업인 등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협력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들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원 마련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차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앙이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 차원의 예산을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뭐 현역에 계시니까 송재 의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항만의 건설보다도 제주 신항 같은 경우도 제주항도 외항 개발도 안 되잖아요. 기존에 예를 들면 여객선이 들어오면 화물선이 나가야 되고 화물선이 들어오면 여객선이 비켜줘야 되고 이런 수준이에요. 거의 모든 항만이 준설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됐냐면 해수부가 당연히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해수부가 직접 개발할 땐 해주었는데 지금은 제주계정에 넣으라 그러니까 제주계정에 안 넣어주는 겁니다. 그 제주계정은 돈이 없으니까 지방비로 할 수가 없죠. 국비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무슨 민자유치든 뭐든 할 텐데 국비 자체가 안 오고 있는 매우 난감한 실정이어서 애초에 특별자치를 할 때 노무현 정부 때 약속했던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중앙정부 기관들끼리만 제주도에 모아놓아가지고 일종의 제주도를 지원하는 청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제주에 들어오기로 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예산을 분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혹시 집권하시게 된다면 제가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학에 있을 때 우리 대학에 실습선이 있습니다. 그 실습선 선석을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항만청에서 나가라는 그런 그 요구가 있어서 서귀포항으로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항의 선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그만큼 이제 지속적으로 항만 확대가 안 됐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그 제주 개정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제 그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지방 정부의 장과 그리고 중앙 정부의 정권 간에 서로 이제 협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고 서로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그리고 제주도에 또 도지사가 또 다른 정당이 되든 상관없이 제주에 대한 제주 개정 지원 약속을 그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법률 정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기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모두 4.3의 완전한 해결의 뜻을 같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 4.3 희생자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대법원의 과거사 판례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점, 그리고 호정이 잘못된 유족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이런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론에서 이런 문제들 좀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2분 30초씩 이번엔 국민의힘, 민주당 순서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제주 4.3은 뭐 참 유족들이 다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 그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보상 금액 9천만 원이 실제로 부족하다고 하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공동체 화합과 상생의 차원에서 가족관계 특별법에 반영하는 문제 등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공권력 희생에 대한 사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된 그 희생자 1인당 1억 3,200만 원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그다음에 유족 간 여러 관계 속에서 가족 특례 조항이 반드시 이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가족 특례 조항 중에는 예를 든다면 혼인 신고가 안 된 희생자 배우자와 그 자녀 문제 같은 것들이 반드시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점이고, 또한 이제는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복지 재원에 대한 확대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전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는 4.3 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확대 지원과 고령 유족 요양시설, 유족회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 등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들을 저희 국민의힘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저 4.3은 우리 민주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배보상이라고 하는 과거사 모델의 아주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셈이지요. 이 4.3은 한국의 여러 가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학살에 있어서의 소위 배보상 또 과거사 해결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일단 배보상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가 혼인관계라든가 양자라든가 이렇게 가족관계를 잘 밝혀서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한 7, 8월경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가족관계가 특례를 인정하는 쪽으로, 그런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우리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보상을 1인당 한 9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5년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1조 원 규모가 되죠. 이 부분을 5년 동안 누군 먼저 주고 누군 나중에 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5년을 2년으로 또 3년으로 이렇게 줄이고, 가능하면 전원에게 예를 들면 50%씩 초기에 보상하고 나머지 50%는 나중에 보상하고,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상이냐 보상이냐, 소위 말해서 이 국가공권력이 불법인데 보상이라는 단어는 합법을 전제한 거거든요. 배상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작업,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희생은 한 3만여 분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추가적인 희생이 없는지를 더 찾아내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책임이라든가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의 세계들이 어떠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 더 준비하고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족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4.3 평화공원 앞에 2단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우리 정부부터 지금 실시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14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2단계 한 350억 정도의 두 번째 사업이 진행이 돼서 4.3이 과거사 해결의 가장 좋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향성에서 비슷한 양당의 정책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들 내용 중에 좀 보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각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 이번에 민주당, 국민의힘 순서로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아픈 게 4.3인데 그러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어서 저희들 제주 4.3을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그런 일종의 전진기지라고 할까요? 발신기지라고 할까? 그렇게 저희들 가꾸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혹시 치유산업이나 이런 제주도의 미래 산업과 연결할 여지는 없는지까지 찬찬히 잘 살펴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순서입니다. 예, 그 4.3의 완전한 해결 그 공약 중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4.3 추모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국가 사업으로, 그러나 이거를 대대적인 국가 기념 사업 및 추모제로 승화해서 국민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약 내용을 더 담고 있고요. 그다음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제안을 한다면 인권의 측면에서 세계의 역사로 기억될 수 있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까지 중앙과 합심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라든지 감염병 병원 설치 같은 것들은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당에서는 그 추가해서 공공의료 사업에 대한 확대 지원을 추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이 좀 중후반부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혀 시각이 다른 공약들을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은 국민의힘의 대표 공약이지만 민주당은 제2공항에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공약했지만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각 2분 30초씩 국민의힘, 민주당 순서로 발언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발언이 좀 지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이 길어질 경우 사유자 직권으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언하시죠.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저가 항공사 성장 또 국내외 이용객 급증으로 인해서 활주로와 터미널 등 이제 수용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공항 혼잡은 물론이고 그다음 항공 안전의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래되죠. 이런 문제들은 제주 현안으로서 많은 도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온 것이 현재 공항 확장이라든지 새로운 뭐 입지 선정 등이 그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성산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이거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현재 공항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되돌아간다면 새로운 갈등 요인을 발생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뭐 10여 년 전부터 전 정부, 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공항 건설은 정부 공약으로 이제 반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제2공항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공약에서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입장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도민 갈등만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더욱이 집권당에서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연륙교통에 대한 공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는 그러한 또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현 공항과 제2공항의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공항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로 차별화된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도민들도 또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2공항에 대해서는 물류라든지 또는 여객의 그 수송에 보조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부여하고 거기에 새로운 첨단 산업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방안들도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어떤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발언하시겠습니다. 이 제2공항 문제는 굉장히 잘못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일단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지사 때 생겨난 소위 문제지요. 그때 해결이 됐으면 지금쯤 포크레인도 막 착공하고 공항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굉장히 늦어진 일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후보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공항을 뭐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제2공항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국토부가. 그래서 하는 그 절차 중에 환경부에다가 문제가 없겠어요 하고 전략영향평가서라는 걸 제출해서 검토를 받게 돼 있어요. 그 검토 과정에서 환경부가 문제가 있으니 좀 보완하세요 한 거거든요. 그 문제라는 게 물리적 환경의 문제, 제주도민이 반대하는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이걸 잘 보완해서 추진하세요 해서 국토부가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을 가지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지요. 이 보완이 끝나면 올 4, 5월쯤에 국토부와 환경부의 입장을 대통령 당선자께 아니면 대통령께 보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가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그렇다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에 야 그러지 말고 빨리 해라 이렇게 하는 성격이 게 아니에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한 게 우리의 입장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도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도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더 구하고 주민이 소위 이익을 보는 경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매우 당연한 민주주의의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각차가 다른 현안 중에 제가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여쭙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역시 돌아가면서 30초씩 좀 짧게 좀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민주당 먼저 하시죠. 경제적 기본권은 제주도 경우에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농민소득이나 농민수당이나 직불제나 또 최저생계비나 이런 것들은 돼 있는 부분을 제주도답게 더 하자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세외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다수 팔아서 뭐 1, 2천억 우리가 가능하고요. 경마장에서도 매해 1천억씩 들어오고요. 공항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거 관리비로도 실은 제주도에 직접 잡히진 않지만 제주도에 수천억이 들어오죠. 이런 5천억 정도의 재원을 매해 들어오는 재원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도민주라는 형태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도민들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잘 나누어줘서 창의적인 또 경제활동이나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을 가급적 많이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 제주형 기본소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그 제2공항 문제는 지금 한 10여 년 이렇게 좀 논의를 해온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확정된 사항이 없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 임기 내에 조속히 착공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네. 그러한 공약으로 이걸 제시를 예.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소득 문제는 지금 우리 송재호 위원장님께서 삼다수 수입이라든지 뭐 JDC 수입이라든지 경마장 그 이제 세에서 내는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런 그 자금들은 대부분 용도가 있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용도를 다 없애고 그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서 그거의 한 80%를 기본소득에 쓰겠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여금은 실제로 그 환경 보전을 위한 그 이제 하나의 조세에 가까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환경 보전에만 쓰여야지 그걸 또 기본 소득에 사용한다 하는 것은 또한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박 토론이라도 환경보전기여금 토론은 이후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당 입장에 대한 반박 토론 시간입니다. 각 1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요. 다만 전제는 이제 아까 제2공항 말씀 중에 매우 오래전부터 이제 제주의 이 항공인프라 확충 문제는 도민들의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신공항이거나 제2공항으로 못 박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공인프라 확충이겠죠. 그것의 전제는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국제공항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현 용담 국제공항의 소음 피해 때문에 인근 용담 등 도두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음 피해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항공인프라 확충해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 상대당 입장에 대한 좀 반박 토론을 민주당, 국민의힘 순서로 각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24시간 공항, 국제선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항공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제주도민이든 다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 추진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들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추진 중인 계획이어서 그 과정에서 제2공항에 보완해야 될 사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제선 전용 공항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와 이제 협의가 되면 하게 될 경우에 국제선 전용 공항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 우리 지금 제주공항은 국내선 전용 이렇게 해서 양자 역할 분담 그리고 이 둘을
뭐 도로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환승 장치를 해놓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 즉각 처리하겠다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는 거니까 그거야 뭐 임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그 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지요. 다만 신중하게 하자는 거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공항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과 실제 쟁점이 있거나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행입니다. 예, 자 다음 의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9대 공약 그리고 국민의힘의 8대 공약, 제주 관련 공약들입니다. 이들 중 상대당에 없는 우리 당만의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3부씩 국민의힘, 민주당 순서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뭐 다소 중복되는 그 사항들입니다만은 우리 첫째는 이미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제2공항에 대한 추진을 현재 결정된 사항이니까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당에서는 제2공항이 지금 친척이 안 되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하겠다는 그런 그 약속을 이번 했고요. 특히 그 제2공항이 건설되면 바로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서 공항 운영 수익을 도민을 위해 활용하는 환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2공항 주변의 에어시티 즉 어떤 국가산업지구, 스마트 혁신지구 등 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인 그러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축의 그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가 이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청을 문화체육부산이나 국가기관, 정부기관으로 설립해서 이제 제주에 배치하고 제주가 그야말로 관광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각종 정책과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통한 제주 문화 융성 비전을 실현한다는 공약이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9년에 제주특별법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이제 문화의 섬에 걸맞는 예술인 회관 또는 해녀 전당 건립 또 탐남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연구센터 설치 또 제주 세계지질공원 센터 건립 또 알뜨르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 등의 그런 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 중복되는 면은 있습니다만은 제주형 미래산업 그 육성을 통해서 양질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분야라든지 오지 기반 드론 지구 조성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이라든지 메디컬 푸드 또는 K-뷰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또 용암 해수를 활용한 청정 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또 수산식품 바이오 단지 조성 및 유통센터 설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주의 미래 산업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그 공약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은 민주당 순서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국가 간 경쟁력 시대가 아니라 도시 간 경쟁이거든요. 제주도가 세계에 나가서 경쟁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세계에 나갈 거냐 이 부분이죠. 종전에 두리뭉실한 국제자유도시 폐기하고 제주도가 세계로 나가는 것을 첫 번째 환경재생산업을 가지고 가겠다. 그 기초로 클러스터 만들겠다. 두 번째 항공우주산업 가지고 가겠다. 그 기초로 위성기지 지원센터와 데이터센터 만들겠다. 세 번째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겠다.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물류비, 택배비 지원하겠다. 통합유통센터 만들겠다. 그 다음에 관광, 이제는 원격 근무 시대거든요. 일과 여가를 같이 합니다.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제주도의 디지털 기반을 확실히 하고 일과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원격 근무 기반을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를 그런 관광지의 세계적 성지로 만들겠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주도의 민생을 확실히 하는 공약이고요.
이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잘못하는 부분들,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모아놓고 제주특별행정지원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민들이 불편한 구석에는 여러 가지 서귀포 법원 지원이라든가 또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갖추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대략 크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에 잠시 언급됐었습니다만 보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해저터널과 또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1분씩 국민의힘, 민주당 순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 왔습니다. 제주 해저터널은 우리 제주도민,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저터널 건설이 이제 제주에 미치는 뭐 장점과 단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다. 일단은 제주의 고유한 어떤 섬의 정체성이 완전히 훼손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제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쓰레기 지옥 또는 교통 지옥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관광이 하루 관광,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단기 관광을 심화시키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성보다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서 이거를 제시해서 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을 때 이거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점을 또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도민 반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공약에서 제외시키고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물러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환경보전기여금도 언급해 주십시오. 예, 환경보전기여금은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가 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두세 또는 입도세 모양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가능한 지역, 또 환경사손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지역, 예를 들면 세계 자연유산 지구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서 이제 환경 보전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 업무상 온 사람에게도 이거를 또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앞으로 이제 충분히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공론화를 거쳐서 이거는 도입 방안이라든지 도입의 필요성 또는 도입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순서입니다. 제주 해저터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주 서울 고속철인데요. 두 가지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부 세계가 철도 중심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안 되니까 항공과 자동차가 어려워지는 거죠. 철도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대한민국이 개편되고 있는데 종전에 우리 호남선, 경부선에 더해서 이제는 광주에서 부산까지,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남해선, 그리고 부산에서 강릉까지 가는 동해선, 광주에서 대구까지 가는 달빛선, 광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강호선, 이런 것들이 철도망으로 다 연결되게 됩니다. 이 연결망 속에 제주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주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이거 배와 항공기로 농수축산물을 수산하는 게 되겠냐. 이런 사실 절실한 생존 또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고민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열리면 유라시아 철도의 기점이 제주가 됩니다. 제주에서 뭐 파리나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미래의 구상도 담고 있고 제주도 내에서도 종착역을 서귀포역으로 한다면 균형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도내의 고민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돼 있는 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이 반대하거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섬의 가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소위 상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검토 또 도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 이런 게 전제되면서 이것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유보
적극 검토, 장기 과제 이렇게 된 셈이고요. 환경보전기여금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듯이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게 세금이고요. 환경부담금은 실제 환경오염을 부담하시는 분에게 그 부담하는 만큼 내라는 거죠. 우리 동네 쓰레기 치울 때도 1,000원, 2,000원 내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거기에 더해서 제주가 세계적인 가치이니 국민 여러분 제주 환경의 보존에 기여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런 기여의 개념도 조금 담자는 거지 무슨 사람마다 부과하는 인두세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거기 하나 보충하면 네, 될까요? 그러면 이제 예. 공정하게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해저 터널에 대해서 뭐 유라시아와 연결하는 문제는 그 먼 미래의 문제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논의해도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 인구가 지금 70만이 지금 채 안 되는데 여기 한 700만 정도 되면은 쌍방향 교통수단으로서 연립교통수단으로서 상당히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게 관광객만을 위한 시설, 또 지금으로서는. 물류만을 위한 시설로는 상당히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철도를 통해서 물류라든지 여객이 수송될 경우에는 항공과 해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거기 종사하는 인구도 제주도에 지금 만만치 않은데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답변할 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하다 보니까 한 1분 가량 쓰셨는데 재발론 하시죠. 네. 예, 뭐 재발론은 아니고요. 해저터널 소위 고속철에 대해서 섬의 정체성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에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 것은 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 많은 검토와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항만에 한 3조, 공항에 한 5조, 해저터널에 한 16조 이런 돈들은 사실 확보를 해놓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게 훨씬 낫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이걸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그 돈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국정과제를 할 때는 일단 좀 확보해놓고 그리고 아니면 치우는 게 훨씬 낫다는 그런 제주적인 입장도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니면 아니다 또는 기명기다. 중간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22일 앞입니다. 양당이 바라보는 대선 결과가 있을 텐데요. 각 1분씩 민주당, 국민의힘 순서로 각 당에서 바라보는 대선 결과 전망해 주십시오. 아유 어렵죠. 뭐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늘만 아는 대선이라고 지금 모든 여론조사 오차범위에 있고요. 그리고 매우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저희들이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걸 저희들이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적지 아니했습니다만 진정하게 성찰하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합니다. 매우 정중하고 절실한 마음입니다. 예, 국민의힘 순서입니다.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대선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창선의 기근이 55%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우리 당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아쉬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자 귀한 시간 내주셨고 끝으로 이제 제주도민 유권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남겨주십시오. 각 1분씩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국민의힘, 민주당 순서로 가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제주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산을 더욱 키우는 그러한 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각종 의혹으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 후보와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후보와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의와 정의와의 대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어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순서입니다. 도민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가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내각을 만들어내고 통합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느 후보가 우리 제주가 겪었던 아픔인 보복의 정치를 그만둘 수 있는지, 그래서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이 저는 제주도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명운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들도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여야 후보의 박빙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어느 쪽도 승리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쪼개진 민심 통합 등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놓인 난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제주는 역대 대선에서 민심의 풍향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6차례에 걸친 대선에서 제주 1위 후보가 모두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여러 난제를 해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소리 창간 18주년 기획특집으로 마련한 대선 제주공약 여야 도당위원장에 묻는다.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도민과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